취재 기자와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. 경제부 이민재 기자 나왔습니다. 이 기자, 사실 이제 은행과 보험사들이 신디케이트론을 만든 걸 두고 좀 말들이 많습니다. 이 부동산 PF 시장 정상화시키겠다는 이 뜻은 알겠는데 이걸 민간 금융회사들이 하는 게 맞냐? 그리고 또 규모도 상당히 큽니다. 네, 맞습니다. 이게 공동대출, 그러니까 신디케이트론이 지금 1조에서 최대 5조 원까지 적지 않은 규모입니다. 이 은행과 보험이 나누어서 대출을 하는 것을 볼 때 이 규모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인데요. 이 대출이다 보니까 횟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. 네. 그런데 이 부동산 PF 부실에 대한 이 불안감이 워낙 크다 보니까 회수가 제대로 안 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옵니다. 그렇게 된다면 이제 해당 부담을 이 금융사들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책임이 없는 곳에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것이란 지적이 나옵니다. 네, 그래서 이런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이 금융당국이 규제 완화를 좀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? 맞습니다. 이번 금융사들 같은 경우에 이번 공동대출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왔습니다. 이에 이제 당국은 공동대출 취급 관련 임직원에게 이제 면책을 할 수 있는 이런 비조치 의견서를 발급을 했습니다. 네. 또 10개 요구를 했었는데 이 과제 중에 6개는 의견서를 발급했고 이 나머지 4개는 이달 말까지 조치를 완료하기로 해서 당국은 일단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입니다. 그런데 이 여러 금융회사들이 공동으로 대출을 해주는 만큼 이제 손실이 만약 발생할 경우 문제가 좀 생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? 맞습니다. 가장 자주 언급되는 부분이 바로 손실에 대한 책임 여부인데요. 이 공동대출은 단기적으로 문제는 당연히 없을 수가 있는데 네. 이 장기적으로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 누가 책임을 질지가 이제 의견이 주로 많이 거론이 됩니다. 네. 예를 들어 이제 향후에 이제 금융사 같은 경우에 주주들이 문제를 삼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데요. 금융사들 경우에 외국인 주주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인 점을 고려할 때 이들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. 이런 이 불안감이 현실될 가능성은 얼마나 됩니까? 여러 의견이 사실 엇갈리는데요. 이 신디케이트론이 기존 금융사들이 이제 PF 대출하는 것과 동일한 구조인 것과 더불어서 이 대출 심사 기준이 이보다 더욱 좀 까다롭고 또 금융사 자율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 있습니다. 네. 다른 한편에서는 기존의 은행과 보험사가 다루는 부동산 PF보다 위험도가 높은 점인 것을 볼 때 손실이 발생하면 ELS 자율배상 배임 논란처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. 또 금융사의 몸살이기로 실제 대출 규모는 좀 작을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. 네. 일단 당국은 민간 금융사들이 손실을 보지 않도록 좀 까다롭게 조건을 설정했다는 입장인데요. 예를 들어 토지 매입 미완료, 착공과 분양 이후에 공사 중단 사업장은 공동대출이 실행되더라도 사업이 빠르게 진행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서 대출을 제한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. 네, 잘 들었습니다. 경제부 이민재 기자였습니다.